네, 우리가 등기법은 참 복잡해요. 지적법보다는 복잡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하나씩 다 이해해야 돼요. 따로 암기할 필요는 없고 하나하나 다 이해하면서 하나하나 수학 문제 풀어가야 돼요. 마치 민법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러죠. 하나하나 읽으면서 권리 분석하면서 이렇게 하면은요 또 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민법이 처음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민법으로 쓰니까 정복을 하잖아요. 조금씩. 등기법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언젠가는 등기법도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보충 문제에 관련해서 먼저 3번을 보죠. 자,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다 기출됐던 내용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한 필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의 설정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요. 소멸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소멸, 무효인 등기라고 하는 거죠. 소멸한 무효인 등기라고 하더라도요. 다른 전세권 등기였습니까? 수리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비록 무효라고 하더라도 양립할 수 없는 또 다른 전세권 등기를 수리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바로 후등기 저지력에 관한 내용이죠. 또 다른 전세권 등기를 하려면요. 이 등기를 먼저 말소를 해야 되는 거죠. 맞죠? 2번 보시면 등기 추정력은 갑구, 을구, 권리의 등기에서만 추정력이 미치는 것이지 표제부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그 등기 명예는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도요.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죠. 직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제3자뿐만 아니라 직전 소유자, 전 등기 명인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자, 4번 보시면요.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요. 동일인 명의의 중복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일인 명의의 중복 보존 등기가 되어 있어서 돼요. 자, 보죠. 그러면 동일인 명의의 중복 보존 등기다라면요. 이거는 효력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가 등기 기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는요. 최종 명의를 봤다는 거죠. 최종 명의를 보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는 것인데 유효 무효는요. 최초 보존 등기 명의를 보면서 유무효를 따진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문제가 뭐예요? 물어보는 것이 뭐가 유효하냐라는 문제죠. 정리의 문제가 아니라 유효 무효 문제는요. 최초의 소유권 보존 등기 명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일인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동일인 명의로 보존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후 등기를 기초로 제3자 명의 등기가 격려되었다고 하더라도요. 동일인 명의의 중복 보존 등기가 됐으면 뭐만 항상 유효해요? 선 보존 등기만 무조건 유효하는 거죠. 그러니까 후 등기가 유효하다고 했으니까 이게 틀린 거죠. 정리 문제가 나오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갑해가지고 후 등기를 기초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유효하냐 그러면은 선 보존 등기만 무조건 유효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어떤 식으로 중복 등기를 정리할 것이냐, 어느 쪽으로 정리할 것이냐 그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이쪽으로 정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지금 최종 명의는 다르죠, 이제. 그럼 최종 명의는 다르면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 사람이 최종 명의이고 이 사람이 최종 명의죠. 그럼 최종 명의가 다르면요. 실체관계, 누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쪽으로 정리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 문제는 최종 명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또 유무효는요. 최초 보존 등기 명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에요. 틀리죠. 그러니까 유무효의 문제하고 정리 문제는 별개예요. 별개. 4번이 틀린 거죠. 후등기가 유효한 것이 아니랐습니까? 항상 선등기만 유효한 거죠. 동일 명의의 중복 보존 등기는 선등기만 유효한 거죠. 자, 5번 무효인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 그 등기의 말소, 무효인 등기니까 당연히 말소를 할 수 있지만요. 말소를 하지 않고 진정한 소유자인 매도인 명의로 진정 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말소하지 않고 진정 명의 회복 이전 등기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4번만 지금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4번만 죄송합니다. 4번만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8번을 보죠. 등기사항의 열람까지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자, 1번 보시면요.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은 등기 기록이라고 돼 있죠. 등기 기록은 어떻습니까? 등기부와 등기부 부속서를 합쳐서 등기 기록이라고 해요. 등기 기록은 누구든지 수수료만 내면 열람 등본 발급이 가능한 거죠. 맞는 것이고요. 자, 2번은 수수료를 내고 누구든지 등기 기록 부속서라고 했어요. 그럼 등기 기록 부속서라면 신청서나 그 밖의 서류들을 말해요. 그렇죠? 이거는 개인정보들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열람만 가능하지만 이것도 누구든지가 아니라 이해관계인만 가능한 거죠.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등기 기록 부속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열람만 가능하잖아요.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2번이 틀린 것이 되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신탁원보다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목록 이 네 가지로 우리는 등기부 부속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보는 거죠. 다만 그 상해 증명도 함께 신청했을 때만 포함해서 발급한다고 했죠. 등기부만 신청하면 등기부만 발급하고 등기부 봤더니 뭐 신탁원 뭐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으면요. 따로 신청을 했을 때만 발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신청했을 때만 발급한다.
자, 4번은 구분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입니다. 구분 건물은 한 동 건물 전부에 대해서 하나의 등기 기록으로 편철을 하지만은 다만 우리 열람 등본 발급받을 때는요. 한 동 건물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해당 전유 부분에 관한 등기로 해당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 납부 일금안을 1등기로 해서 발급을 한다는 거죠. 맞죠? 자, 5번 등기 신청이 접수된 부동산에 대해서 아직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기 전이요. 완료되기 전이면 원칙적으로 발급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완료된 다음에 발급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2번만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그 위에 오늘 나눠드린 것에서는요, 그 9번인가가 우리가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것이 과거에 기출됐던 내용이에요. 25회 때 기출됐던 것이고 그것이 20회 때도 나왔어요. 16회 때도 나오고. 그러니까 한 4, 5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최근에는 안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는 등기법이 좀 쉽게 나오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게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법이 과거에는 좀 어렵게 나오고 어렵게 나올 때는 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관한 내용까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참고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